안녕하십니까. AWS 서버 세팅과 유니티 프로그램 개발의 14차 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게임 점수를 정지시키거나 애니메이션 적용을 주제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12차) 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저희는 게임이 종료가 됐을 때 점수가 멈추고 재시작 버튼을 통해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을 해볼 예정인데요. 애니메이터를 통해서 상태 전환과 캐릭터의 방향 전환,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애니메이터의 속성과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배경 이미지도 추가하고 크기를 조정하면서 게임 화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유니티에 대한 게임 종료 처리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구성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별이 화면 아래로 이동해서 -4F 위치에 도달할 때 점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구현 코드를 좀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코드는 스코어 매니저하고 스타 무브먼트 그리고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모두 수정해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해 보시면 지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추가하거나 또는 주석 처리 삭제할 수가 있고요. 먼저 스코어 매니저부터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스코어 매니저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고요. 스코어 매니저, 비주얼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수정을 2번 정도 했었고요. 만약에 게임 오버가 아닐 경우에는 매 프레임마다 숫자를 1씩 증가시켜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렇지 않고 플레이어가 스타를 만나면 점수 증가를 멈추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모두 하고 여기에 추가시켜도 되고 새로 작성해서 하나씩 보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밑쪽에 지금 만약에 게임 오버가 아닐 때 점수 증가, 그렇지 않으면 스탑 스코어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add score라는 메서드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add score가 호출이 되면은 밸류 값에서 전달받은 값을 현재 점수에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플레이어가 스타를 피해서 플레이어 위치보다 낮아지면 add score로 10점을 주는 것으로 점수 스코어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코어 부분에서는 스코어 플러스 땡땡 있는 뒷부분에 지금 전달받은 값 add score에서 밸류 값을 스코어에 넣고 이 스코어를 뒤에 10점, 20점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추가되는 UI로 작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코드를 수정해서 컨트롤 S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타 무브먼트 부분도 수정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스타 무브먼트에서는 별이 아래로 떨어지는 점수 증가의 부분, 화면 아래로 벗어나는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 무브먼트, 이렇게 스코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스타 무브먼트도 여기 부분을 주석 처리해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복사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컨트롤 Z 다시고요. 다시 기존에 있는 거
주석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 저희가 새로 작성한 수정된 부분을 조금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위쪽 동작은 똑같은데 저희가 어디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되냐면 별이 화면 아래로 내려갔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3f 좌표의 값이 플로트 위치 값에 플로트 값 -3보다 y좌표가 작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의 해상도나 플레이어가 있는 위치를 보고 -3이나 -4 정도로 적절히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컴포넌트의 검색을 하고 add 스코어 부분 10씩 증가하자. 그러니까 플레이어 옆쪽으로 더 떨어진 상태로 y좌표가 작아졌다면 저희는 플레이어가 별을 피한 곳으로 간주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수는 10점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간 별은 아래쪽에 쌓이지 않도록 별 오브젝트를 제거해서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해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타 무브먼트도 수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역시 파일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게임 매니저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부분은 주석 처리만 하나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add 스코어를 했기 때문에 10점씩 올라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의 점수를 스탑시키는 스탑 스코어를 점수 증가를 멈추는 한 줄만 삭제하거나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은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가 불러와야 될 것이 볼까요? 게임 매니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부분. 여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중간 부분이죠. 스코어 매니저의 스탑 스코어 메서드를 호출해서 점수 증가하는 것을 멈추었는데 저희는 앞쪽에서 add 스코어를 추가해서 10점씩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슬래시 두 개 해서 주석 처리만 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스코어 매니저, 스타 무브먼트, 게임 매니저까지 수정하고 유니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고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좌우측 움직이고 그 다음 별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하고 나니까 스타라는 부분이 -3 위치에서 사라지는 거 지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피하고 나면 10점씩 올라갑니다. 아까 빠르게 증가했던 매 프레임마다의 값은 지금 10점씩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제 충돌 확인하겠습니다. 충돌 확인이 되면 게임 오버 상태, 점수는 더 이상 add 스코어 함수로 증가하지 않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리트라이 다시 하면 스코어 0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가 잘 완성됐다면 잘 따라오신 거고요. 중간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 부분만 제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왼쪽 오른쪽까지 됐고 별이 떨어지고 사라지는 위치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캐릭터가 사라지는 부분, 그 다음 왼쪽으로 갔을 때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스타 스패너 부분에서 X축의 범위를 조금 수정해서 이 해상도 화면 내에서 게임 상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웹GL로 웹페이지로 올렸을 때는 좌우 X좌표가 또 달라질 건데요. 현재 화면에서의 해상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좌표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에서는 -4 정도로 나왔는데요. -3.5나 -5 정도로 적절히 여러 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타 스패너 여기 중지하고
스타 스패너에 스크립트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서 소스 코드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왼쪽에 마이너스 7.5, 오른쪽에 7.5까지 주었습니다. Y축으로 별이 생성되는 위치는 6의 값을 줬었고요. 위쪽에. 그렇다면 저희가 약 한 5 정도로 일단 고쳐놔 볼게요. 교환해서 4 정도면 제가 지금 작업하는 프로젝트 화면에서는 조금 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적절한 값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어 무브먼트에서 또 X값, Y축 값을 생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자, 플레이어 무브먼트로 들어가서 위쪽에 마이너스 7.5 되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위쪽에서 화면의 X축 범위의 경계 제한 부분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주석 처리만 하고 지우지 않은 부분이었었죠. 여기 네 줄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는 업데이트 함수에서 좌우의 호리지널 좌우 입력 값을 준 다음에 그 다음 트랜스폼 레이터 부분도 XY 값, 속도 값 적절히 저장하고 여기에 X범위 화면 경계 제한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석 부분은 모두 삭제를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업데이트 부분 수정 조금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유니트로 돌아와서 플레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하면 자, 이제 좌측과 우측 사이. 자, 제가 아까 5하고 마이너스 5 했는데요. 역시 화면 쪽에서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스탑 하시고, 플레이어 무브먼트 부분에 마이너스 5 부분도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4.5. 플레이어 무브먼트에서 마이너스 7.5로 안 바꿨군요. 마이너스 5하고 5 위치까지 바꾸고요. 저장. 스타 스패너도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수정했습니다. 플레이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 역시 화면상 방향 쪽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스코드에서 저는 마이너스 3F에서 3F까지 정도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플레이어라는 부분에서요. 플레이어에서 여기 포지션이 있는데요. 실행을 시킨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 포지션 부분에 X 값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값을 적절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스 코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리트라이 버튼 누르고 플레이 했을 때 폴링 되는 스탑 피하고 10점씩 올라가고요. 만나면 게임 오버 리트라이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희가 2D 스프라이트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플레이를 했을 때 계속 이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는 조금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의 위아래 움직임, 뛰어가는 거, 그리고 소리, 오른쪽으로 봤다가 왼쪽으로 봤다가 이런 애니메이션 부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작업으로 스프라이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캐릭터의 이동이나 점프, 공격 등의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뛰어가는 애니메이션 두 컷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에 클릭을 하시고 윈도우에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창을 열면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되는 것이고요. 자, 크리에이트 하면 저장을 하라는 파일명이 나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저희가 폴링 스타일 프로젝트의 에셋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애니메이션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애니메이션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애니메이션 안에 지금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겠습니다. 아이들 애니메이션.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캐릭터를 갖고 와야 하는데요. 이 캐릭터는 저희가 버추얼 가이에서 아이들 첫 번째 이미지 클릭, 마지막 이미지 쉬프트 한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프레임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지금 하단에 캐릭터가 보이죠? 플레이어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 누르면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줄게요. 쇽 위아래로 움직이는 프레임을 좀 길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 자, 러닝 부분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부분에 클릭하고 새로운 Create New Clip 눌러 주시고요. 같은 폴더 안에 자, 러닝이라고 파일명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run 부분의 첫 번째 이미지 클릭, 마지막 Shift 클릭, 그런 다음에 프레임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역시 약간 좀 늘려서 플레이 했을 때 뛰어가는 상태 확인하시는 거죠. 조금 더 천천히 할 수도 있고요. 빨리 뛰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좋아하는 스타일로 속도를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저장된 것이 모두 다 됐으면 창을 닫으셔도 되고요. 플레이어 인스펙터 부분에서 애니메이터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컨트롤러 되는 플레이어에 자, 아래쪽 부분을 좀 눌러 보시면은요. 자, 애니메이터 부분에 클릭을 하면 애니메이션 작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애니메이터의 컨트롤러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애니메이터 창이 또 뜨게 됩니다. 애니메이터 창도 조금 분리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애니메이터 창에는 우리가 is running과 아이들 상태를 만든 애니메이션 작업이 있고요. 저희는 파라메터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파라메터 탭에서 오른쪽 플러스 눌러서 저희는 불값을 선택을 해 놓고요. 여기에 불값의 이름은 is running 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베이스되는 레이어가 보입니다. 아이들과 러닝 상태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이들, 즉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을 Set as Layer Default State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서 트랜지션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보일 거고요. 저희는 러닝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러닝도 트랜지션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과 연결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모두 다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인스펙터의 상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아이들에 있는 여기 러닝으로 가는 트랜잭션은 저희가 현재 true, 여기 true 값, is running 값을 true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반대인 러닝에서 아이들로 가는 것은 플러스 눌러서 false라고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상태와 러닝 상태와 아이들 상태가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창은 닫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하면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뛰어가는 모습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자리에서 제자리에 있거나 뛰는 모습이 잘 되지 않으면 애니메이터 창에서 다시 한번 is running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런 상태의 트랜지션 값까지 true, false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펙터 상태가 변경이 모두 되었으면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 보기도 반전시키고
그리고 뛰었을 때랑 그 다음 제자리에 머물렀을 때 아이들과 런 상태의 애니메이션 작업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백스 속성 같은 경우는 유니티의 컴포넌트에 제공하는 플리백스 속성을 사용해서 좌우로 반전시킬 수가 있고요. 이를 사용하면 스케일은 반전할 필요가 없이 좌우 이미지 방향만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플립스 속성은 좌우 반전할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충돌 영역인 저희가 박스 콜리더 영향에도 미치지 않는 상태이고, 애니메이션 is running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상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셋의 스크립트 폴더 안에 플레이어 무브먼트 프로그램 다시 한번 불러오고요. 기존에 있던 소스 프로그램들은 주석 처리를 하고 변경된 부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의 컨트롤러를 참조하는 변수입니다. 저희는 애니메이션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어 중인지 애니메이션 상태의 이벤트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게임 시작했을 때 유니티 메소드에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가지고 와서 애니메이터 변수를 할당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를 참조하는 변수를 하나 프라이빗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가지고 와서 변수에 할당을 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도 애니메이터 변수에 할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는 왼쪽과 오른쪽 값을 앞에서 여러분들이 화면 해상도에 맞게 수정을 하셨었을 거고요. 그 다음 move x, 그러니까 캐릭터가 방향 전환에 관련된 부분에 플립X 속성이 0보다 크면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하고요. 0보다 작으면 플립X로 왼쪽을 바라보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값으로 제한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앞 강의에서 여러분들도 x축의 가로축과 가로축의 왼쪽과 오른쪽 제한 값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어 무브먼트, 결국은 플레이어가 움직임에 따른 애니메이션 작동까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 바라보는 플립X 반전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저장하시고요. 다시 프로젝트로 와서, 자, 애니메이터 창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로즈 탭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면에서 플레이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터는 아이들 애니메이터였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 러닝 부분, 왼쪽으로 갈 때 러닝 부분, 뛰는 애니메이션 작업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스타를 만나면 게임 오버 상태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프로젝트 창에서 이제 마지막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경까지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 에셋에서 픽셀 어드벤처 1이라는 에셋을 다운로드 받았었고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부분에 이미지가 몇 개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상이나 또는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블루 이미지를 씬 쪽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은 백그라운드라고 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크기 부분에서 사이즈를 적절히 변경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오른쪽 게임 화면에 맞을 정도의
사이즈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스코어라든가 또는 여기 있는 스타 그리고 플레이어 여기 부분이 안 보이면 이 배경 부분의 오른쪽 오더인 레이어 위치 부분을 -1, -2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플레이 눌러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위쪽에 불꽃 스타 내려오고요. 아이들과 러닝 상태도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위치 값도 비켜가면서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 놓았고요. 스코어 부분 10씩 잘 에드 스코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와 만나면 게임 오버 창 그리고 리트라이 버튼까지 해서 여기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 14차 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자, 이번 차 시에서는 스코어 매니저, 게임 매니저 등 스크립트 수정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게임 종료 시 점수를 멈추는 방법, 리트라이 버튼을 통해서 게임을 재시작할 수 있는 기능 구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스프라이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애니메이트를 통해서 아이들과 런 애니메이션의 상태 전환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캐릭터가 움직이는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성에 플릭스 X라는 속성을 활용해서 방향 전환과 애니메이션 상태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고 크기를 조정해서 게임의 시각적인 요소를 개선도 해보았는데요.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수 처리를 한다든가 애니메이션 그리고 배경 설정을 통해서 게임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14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